안녕하십니까.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엔트로피의 특성과 인스테니어스 코드의 평균 코드와의 관계를 1번과 같은 요약으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허프만 코드에 반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SF 코드를 소개하였고, SF 코드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SF 코드의 로우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각각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1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허프만 코드는 최적의 코드이기 때문에 SF 코드보다는 그 압축 효율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학적이지 않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SF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엔트로피 쪽으로 접근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익스텐션 기법을 소개하였고, 그 익스텐션의 기본 전제식이 바로 익스텐션된 새로운 심볼의 엔트로피하고 기존의 엔트로피하고는 그 익스텐션 n차 익스텐션 한 것만큼의 배율의 차이가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SF 코드의 로우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가 새롭게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플러스 n분지 1의 이 새로운 항을 이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유도된 n분지 1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n을 무한대로 접근을 시키게 되면은 이 어퍼 바운드에 m 딸린 n분지 1이 제로가 되면서 로우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서로 접근을 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결국 SF 코드의 n차 익스텐션 된 것의 실질적인 평균 코드 길이가 결국은 엔트로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셰넌의 첫 번째 정리에 해당하는 noiseless coding theorem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7장에서 우리는 채널과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소스에서 싱크, 즉 송신에서 수신단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인코드 과정이 있고, 물론 여기에는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이 이렇게 한꺼번에 엔코드라는 블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 미디엄이나 어떤 공중을 통해서 전파되는 또는 유선, 무선 또는 스토리지 미디어 등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수신 측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노이즈가 항상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신 쪽에 이 디코드에서는 인코드 과정에서의 채널 디코딩과 소스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신 측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과연 엔트로피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 우리가 왜 엔트로피를 공부를 하였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채널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얘기하였던 이 노이즈가 항상 이 채널에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자 이 구조상에서 이 전자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제어를 못하죠. 항상 어느 정도의 절대 온도보다 높은 이러한 상온에서 이 전자의 흐름이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튀는 과정에서 열 노이즈, thermal noise라는 그러한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노이즈를 우리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항상 노이즈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스토리지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에는 우리가 통신, 유선, 무선 통신 이러한 채널도 있지만은 스토리지,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CD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은 마그네틱 그 가루가 어떤 도포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은 기록을 하는데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드디스크나 또는 통신 채널에서도 이 채널 인코딩 기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채널이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측을 A라고 생각하고 수신 측을 이 B라는 이러한 어떤 심볼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AI라는 어떤 심볼을 우리가 B 쪽에 전달을 한다고 칠 때, 가령 송신 쪽 A에서 수신 쪽 B로 어떤 심볼을 전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송신 측의 심볼의 가지수는 Q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 AI를 우리가 한번 골라서 그것을 전송을 한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수신 측에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심볼을 우리가 심볼을 수신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테고, 우리가 이 AI와 BJ의 관계를 AI가 보내줬을 때 BJ가 수신되는 확률로
이렇게 한번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서 채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고 요 AI가 송신되었을 때 BJ가 수신될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널이란 무엇이냐? 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 이 AI, BJ, I는 1서부터 Q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B는 B1서부터 BS까지 I는 J는 1서부터 S가 가능한 그러한 모든 경우에 조건부 확률들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채널에 대해서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의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형태로서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조건부 확률들, 모든 가능한 조건부 확률들을 모아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PI 행 매트릭스에는 I 행 JR 이렇게 있으면 I 행 JR 하나의 엘리먼트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다고 칠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probability BJ for AI 그래서 I가 행이 되고 J가 열이 되는 그러한 엘리먼트들이 나열된 그러한 하나의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P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에 행은 Q개가 있고 열은 S개가 있는 Q by S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의 즉 매트릭스 그 행렬의 엘리먼트는 이 조건방률로서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바로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채널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채널은 이 매트릭스로 이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모든 것이 기술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행렬을 다시 한번 이렇게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1행, 2행, 3행 이렇게 쭉 그 행은 입력 쪽을 우리가 i번째 행은 i번째 입력과 관계된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열은 이렇게 열 쪽은 j번째 출력에 관계된 그러한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I 행의 행 쪽의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I 행 J열을 놓고 특정한 I 행에 대해서 열 쪽을 다 더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조건부 확률을 이게 바로 I 행 이게 바로 P I 행 J열의 엘리먼트가 이러한 값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놓고 보면은
행을 한 특정한 행을 다 누적을 하게 되면은 조건 AI가 기본 전제 조건이고 즉 특정한 i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입력에 AI 심볼이 선택이 되고 그것이 B1서부터 B2, BJ, BS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중에 이 모든 그 확률을 다 누적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부 확률 AI가 선택이 돼서 전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어쨌든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 나머지 J가 1서부터 S까지 P, B, J를 다 누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값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하였던 우리가 이것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1을 어떤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거는 A 심볼 모두를 다 심볼에 AI 심볼 모든 가능한 심볼들의 확률을 다 누적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서 쓰게 되면은 한번 풀어서 쓰면은 이게 PAI BJ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PAI 곱하기 PBJ J for AI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요 뒤쪽 요것은 따로 PAI PAI 분지 이 조건 방울이라는 것은 PAI 분지 PAI BJ 요것을 우리가 조건 방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약분되고 결국은 PAI BJ가 되고 이것은 이 조합된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다 누적을 하게 되면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이것이 결국은 A1, A1, B1, A1, B2, A1, BJ, A1, BS까지 쭉 가능한 모든 확률 그 다음에 A2로 가서 마찬가지 A3에서 AQ까지 모든 가능한 모든 조합의 확률은 다 더하게 되면 물론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입력과 출력의 모든 경우의 가지수의 확률을 다 누적을 시키게 되면 1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채널의 이 관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의 심볼들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소스 코딩에서 보통 앞쪽 이쪽에 해당하는 이러한 확률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쪽에 즉 알파벳이라 그러면 26개 글자들이 쭉 나열되고 그것의 확률에 쭉 이 하나의 벡터를 확률 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지금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 즉 지금 AI1 여기 기본 AI1이 이렇게 쭉 하니 원에 관한 행이 결국은 여기 AI1 A1 이렇게 쭉 첫 번째 행은 A1에 관한 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위쪽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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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이렇게 A1, A2, AQ까지 되고 B1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Q행 1열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Q행 S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서부터 J가 이제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돼가지고 S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는 1서부터 이 Q까지 있는 행의 이런 그러한 형태로 Q by S 여기서 보면은 I행이 이제 결국 1서부터 Q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수신 쪽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B1 심볼을 받을 확률서부터 BS 심볼을 받을 확률까지 우리가 모두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매트릭스하고 벡터를 입력 벡터의 확률과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서 출력의 확률 분포를 출력 심볼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각 엘리먼트 BJ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BJ 쪽에 이러한 어떠한 이게 BJ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을 구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A1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주고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더해주고 쭉 해서 요거랑 곱해서 더해주게 돼서 B2를 이렇게 구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지금 특정한 BJ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 매트릭스의 이러한 곱셈 과정에서 내부적인 곱하기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PAI 모든 가능한 AI의 확률 즉 BJ로 가는 모든 경로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BJ를 우리가 수신하는 어떤 과정을 보면은 일단 AI1이 선택이 되고 이것이 A1에서 BJ로 가는 거죠. 이 두 가지 경로가 겹쳐져야만이 A1이 선택이 되고 BJ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BJ를 수신할 수도 있지만 A2가 선택이 되고 A2에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예를 들어 B1도 있을 수가 있는데 B1으로 안 가고 A2에서 BJ로 요 경로를 굳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가지수 즉 A1서부터 AQ까지 각각 선택이 되고 그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BJ로 가는 모든 경우가 결국은 BJ를 수신하는 그러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A1이 선택이 될 확률과 동시에 A1이 선택이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BJ로 이렇게 수신이 되는 그러한 조건부 확률 또는 A2가 선택이 될 확률 소스 쪽에서 A2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쪽으로 안 가고 BJ 쪽으로 가서 BJ로 선택이 될 확률 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여하는 부분 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해서 결국은 AQ가 선택이 되고 송신 쪽에서
AQ가 선택이 되고 이 보낸 신호가 다른 신호로 수신이 안 되고 이 BJ로 수신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결국은 이 모든 경우를 다 누적을 하게 되면 BJ를 수신하게 되는 그런 BJ를 수신하게 될 확률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통해서 BJ가 수신될 확률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채널 우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이러한 매트릭스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만약에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이고널 매트릭스 즉 이러한 형태의 요 i하고 j가 같은 이러한 이쪽 엘리먼트만 1이고 나머지 i하고 j가 서로 다른 그러한 엘리먼트들은 다 제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즉 A1이 송신이 되면 다른 데로 안 가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B1으로만 가는 그 다음 A2를 보내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른 데로 안 가고 B2로만 가는 그렇게 해서 AQ를 보내게 되면은 다른 데로 안 가고 무조건 BQ로만 가는 다른 데로 갈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항들은 다 제로가 되겠죠. 그렇게 될 확률은 다 조건부 확률은 다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들의 그 매트릭스 우리가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쪽 항은 제로가 되고 요 다이고널 요 사선 요 부분만 다 1이 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노이즈가 없는 경우죠. 노이즈가 없으면은 우리가 수신된 심볼을 가지고 무엇이 송신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왔을 리가 없죠. A1에서 왔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AQ에서 왔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 즉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수신된 확률로부터 무엇이 송신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노이즈가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심볼로부터 어떤 것이 보내졌을까 우리가 추측하는 과정, 즉 이러한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가장 그럴듯한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추정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추정 방법으로서 우리는 베이스 시어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보는 이 BJ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A1이 보내졌을 수도 있고 A2가 보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부터 AQ가 보내졌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즉 BJ를 수신한 것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A1이 보내졌는지 또는 AI가 보내졌는지 무엇이 보내졌는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이러한 과정은 A1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AI가 보내졌을 때 B1이 수신될 확률, 그러한 조건부 확률, 이것은 우리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고, AI가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BJ가 수신될 확률이 우리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페이지에서 보는 요것이 뒤집혀 있는 것이죠. BJ를 수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떠한 입력 심벌이 보내졌는지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가능한 입력 심벌을 우리가 한번 BJ가 수신됐다는 기본 전제 조건 하에서 AI가 보내졌을 확률,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 중에서 가장 큰 그러한 심벌을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러한 심벌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그 전방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것은 AI, 즉 송신되는 측에서 심볼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수신되는 BJ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따져본 것이고, 그 그림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전방 앞으로 진행하는 화살표 방향으로의 AI가 되고 B1, B2, B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조건부 확률이 있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후방 조건부 확률, 즉 BJ를 받은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 A1에서 보내졌는지 A2에서 보내졌는지 AI에서 보내졌는지 AQ에서 보내졌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바로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 즉 AI for BJ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될 전방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BJ for AI가 되겠습니다. 이게 뒤집혀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요 뒤집혀 있는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뒤집히지 않은 전방 조건부 확률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 시어럼이라고 하고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전방 조건부 확률이죠.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로부터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시어럼이라고 하고, 물론 이 밑에 분모에 PBJ가 들어가는데 PBJ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죠? 아까 PBJ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도 지금 PBJ를 구하는데 PBJ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죠?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죠. 요거는 소스의 확률, 즉 AI의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의 확률 분포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알게 되면은 AI의 확률 분포와 즉 PAI의 확률 분포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하고 BJ for AI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조합으로부터 PBJ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들로부터 소스의 확률 분포와 이것도 역시 이제 결국은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와 소스의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풀어서 쓰게 되면은 소스의 확률 분포, 소스의 확률 분포 이거는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 이것도 역시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 즉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들로부터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해내면은 우리가 일단은 BJ를 수신하게 되면은 AI를 우리가 AI로부터 전달되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고 모든 AI에 대해서 즉 A1이 보내졌을 확률, A2가 보내졌을 확률 모든 소스 쪽 심볼이 보내졌을 확률을 조건부 확률 물론 BJ를 수신했기 때문에 BJ를 수신했다는 조건 하에서 A1이 보내졌을지 그렇게 보내졌을 확률 계산하고 모든 확률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게 만약 A2가 제일 그 조건 확률 중에 제일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BJ를 받는 순간 A2가 보내졌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물론 다른 데서 보내졌을 확률도 있지만은 제일 큰 값을 선택하게 되면은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거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0하고 1 입력도 그렇고 출력도 0하고 1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가령 0을 보냈는데 0이 수신될 확률도 있지만은 0을 보냈는데 1이 수신될 수도 있겠죠. 또는 1을 보냈는데 0이 수신될 수 있고 1을 보냈는데 1이 수신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로를 보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로를 보내게 되면 제로를 이렇게 이러한 경로만 존재하고 다른 격까지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고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채널을 다루는 입장에서 항상 노이즈가 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럴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조금 단순화 시켜서 한번 가정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다루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성이 있다라고 보고 0에서 0으로 갈 확률, 1에서 1로 갈 확률이 동일하고 또한 A1에서 0으로 갈 확률과 0에서 1로 갈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고 그 값이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고 하면은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P, 이렇게 사선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P 이렇게 이쪽 반대쪽은 QQ 이렇게 이러한 매트릭스가 될 테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러한 모양을 갖는 채널을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하고 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은 상당히 우리가 이진수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심플리파이된 그러한 버전으로서 이런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A1이 발생할 확률을 small p 그러면은 A2가 발생할 확률, 즉 1이 발생할 확률은 1-small p가 되겠죠. 즉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요 A1이 발생할 확률이 P가 되고 probability A2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P가 되면은 small p가 되면 이거는 1-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라지 우리가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이렇게 바로 에러 없이 바로 갈 확률이 라지 P고 에러가 생기면서 갈 확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확률이 시메트릭하게 라지 Q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B1이 수신될 확률이 PBJ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B1이 수신되었습니다. 그때 A1이 보내졌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B1이 수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사실이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A1이 보내졌을 것을 추정했을 때 그것이 발생했을 확률을 한번 따져보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단 B1이 요 B1이 수신될 확률은 A1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이쪽을 가서 B1이 수신될 확률 그 다음에 A2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안 가고 에러가 발생해서 B1이 수신될 확률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즉 모든 AI에 대해서 그것이 B1으로 가는 모든 경로 그 다음에 그 모든 가능한 i번째 소스 확률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다른 데로 안 가고 B1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취하는 조건부 확률을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타고 B1의 확률이 계산이 되겠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는 large p, small p 더하기 large q 이거 에러가 되는 경우죠. 이게
1만의 스몰 p는 이제 A2 심볼이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A1 심볼, A2 심볼 모든 가능한 확률이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경로를 타고 B1으로 수신되는 그런 경로가 되겠고, 이거는 에라가 되면서 크로스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B1이 수신되는 그런 모든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에 B1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로를 따져봤을 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B1의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지금 B1 분지 이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A1 동시에 B1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풀어 쓰게 되면은 P1 분지 P for the conditional probability 즉 B1 for A1 곱하기 PA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은 지금 PA1이 이것이 스몰 p고 B1 for A1이 라지 P가 되니까 결국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2 for B1을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산해서 B1을 수신했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따져봐서 그것이 보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보내졌을 이 둘 중에 더 큰 거를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나머지 두 개의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요 홈워크 과제란에 풀어서 A4용지에다가 이렇게 A4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던 과제 제출란에다가 11주차 과제 제출란에 란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한번 다 살펴본 것이 되겠죠. 즉 채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로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그 채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1이 B1으로 간다든지 조건부 확률이죠. A, B2로 가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AI가 보내졌을 때 B1으로 가는지 2로 가는지 BJ로 가는지
이 조건부 확률, 물론 이렇게 해서 AQ가 무너졌을 때 B1으로 가는지, 그렇게 될 확률, B2로 가는 확률, 그래서 모든 걸 다 따져봐서 BS로 가는 확률,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로 이루어진 이런 조건부 확률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매트릭스를, 채널을 기술하는, 완벽히 기술하는 하나의 매트릭스, 즉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채널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conditional probability,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결국 채널을 이거를 알아야지 채널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는 미리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죠. 미리 조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함. 그러면 우리가 채널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알고 있는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수신을 하게 되면, 어떤 심볼이 수신이 되면은 물론 여기 이제 먼저 이렇게 조사원들이 채널에 대해서 다 조사를 먼저 해서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로 이루어진 이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쪽에 확률도 우리가 허프만 코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률을 다 조사를 해 놨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로부터 BJ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BJ의 확률을 계산한 상태에서 역으로 베이스 시어럼을 통해서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해 낼 수 있고, 그 계산된 값들로부터 무엇이 보내졌을지를 추정을 하는 과정, 즉 제일 큰 확률을 우리가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나타내는 송신 심볼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바로 보내졌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채널에 관계된 실질적인 송신, 수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